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원피스에 나오는 대고문 미호크가 들어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미호크가 귀칼 세계관에 들어와 카나의 와시노부 홍알룬지와 만나고 상요노 교코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를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미호크는 교코를 퇴치한 뒤 여유롭게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엄청난 기운을 뿜어대는 혈기가 밖에 찾아온 걸 직감했죠. 그곳에 나가보니 눈이 6개나 있는 상현일 코쿠시보가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제작격인 존타쿠가 어떤 검사에게 쓰러졌다고 했고 상현호 교코까지 쓰러졌다는 정보를 듣자 그 검사와 칼을 맞대기 위해 빠르게 찾아온 것이죠. 그동안 코쿠시보는 강하다는 검사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 검술 대결을 펼쳤고 자신이 갈고 닦은 기술을 선보였기에 이번에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6개의 눈으로 강력한 눈빛을 미호크에게 쏟아냈고 미호크도 매의 눈으로 코쿠시보를 강력하게 압박했죠. 둘은 서로를 끊임없이 응시하며 기싸움, 아니 눈싸움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넘치게 서로를 째려보던 눈싸움은 아무래도 눈이 많은 코쿠시보의 아래쪽 눈 하나가 먼저 깜빡이면서 지게 되었고 그 순간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빠르게 미호크에 달려나갔죠. 미호크는 확실히 저번에 만난 존타쿠의 바람의 호흡과는 차원이 다른 검술이라는 생각에 속도를 빼어냈고 그 달의 호흡 참격들을 전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연속으로 엄청난 숫자의 참격들을 날렸고 미호크가 그 참격들을 피하자 마을에 있는 집들에 맞아 전부 베어지며 무너졌죠. 미호크 역시 가볍게 참격을 날렸고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를 통해 그 참격을 겨우 피했는데 뒤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간이 저런 위력의 참격을 가질 수 있다니 꽤나 감탄하며 코쿠시보는 미호크에게 이름을 물어봤죠. 미호크는 풋내기 검사들에게는 자신의 이름도 잘 알려주지 않지만 코쿠시보는 검사로 인정을 했는지 자신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나는 쥬라큐 미호크 떠돌이 검사다. 나는 코쿠시보 상윤일 혈기 검사다. 코쿠시보는 이렇게 통성명도했겠다 승부를 내려고 그 다음 합에는 자신이 가진 가장 빠른 속도의 검사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호흡을 했습니다. 미호크는 코쿠시보의 모습을 보고 이쪽의 검사들은 전부 독특한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죠. 코쿠시보는 자신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은 뒤 순식간에 뽑아내는 발도수를 준비했는데 그건 코쿠시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검술이었죠. 미호크의 저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 보이는 흑도를 상대로는 빠르게 품 안으로 치고 들어가 베어내야 승산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대검은 속도전에서 밀리고 초근접전에서도 불리하니 말이에요. 그 순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는 코쿠시보. 하지만 코쿠시보가 칼집에서 칼을 전부 빼내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베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호크는 쾌검의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코쿠시보의 속도를 웃돌았던 거였죠. 코쿠시보는 어떻게 저런 스피드가? 하며 몸이 반으로 갈려버렸고 미호크는 여유롭게 칼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재생력이 엄청났기에 몸을 재생시켰고 아직 멀었다며 다시 한번 미호크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몇 번을 덤벼도 미호크의 강력한 검술에 계속해서 몸이 두동강이 났고 한 번의 공격조차 먹이지 못했습니다. 미호크는 마침 심심했고 자신에게 배워도 계속 재생함을 덤비는 코쿠시보가 신기해서 상대를 해줬죠. 미호크는 그러다가 이미 수십 번의 패배를 안겨줬는데도 계속해서 덤비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내가 다음 순간에 당신에게 베어 죽더라도 최후까지 검을 맞대며 검술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죠. 미호크는 코쿠시보가 정말로 검술을 사랑하며 강해지고 싶어하는 집착을 보게 되었고 그냥 베어 죽여버리기보단 이런 식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며 베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며 패배를 안겨주면서도 지도를 해줬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검술이 최고치까지 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며 다시 검술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죠. 그러면서 어느새 둘은 싸우며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인간 시절에 천재인 동생의 검술을 보고 자격지심을 느꼈고 자신의 검술을 극한까지 단련시키기 위해 죽지 않는 혈기가 되었던 것을 말해줬습니다. 미호크 역시 다른 이 세계에서 온 이야기와 이곳에서 귀살대 소녀들을 만난 이야기를 해줬죠. 그때 코쿠시보는
검을 멈췄고 지금 스승님께서 말하신 소녀들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시점 코초 자매 나비저택 콩알론즈들에게 방을 나눠주고 그들의 짐을 풀고 카나와 아오이 그리고 다른 츠우코 소녀들에게 콩알론즈를 소개해주는 카나의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며 맛있는 음식을 차려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밖에서 엄청난 귀가 느껴졌고 한 츠우코 소녀가 밖에 나갔다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방 안으로 날아왔죠. 이미 피투성이가 된 츠우코는 사망했고 카나에는 아오이와 카나오에게 콩알론즈들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악한 웃음을 내지으며 상현이 도우마가 나타났고 가뜩이나 맞춰 보이는 소녀들이 있는데 도망가면 안 되지 라고 하며 도망가는 소녀들의 앞을 막았죠. 그 순간 카나에가 꽃의 호흡으로 빠르게 접근해 도우마의 팔을 베어버리고 막아서며 소녀들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네가 그 화조로구나.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네. 아주 영양가도 높아 보여 라고 하며 다가왔고 그 순간 꽃의 호흡 츠우코들 뛰어와 도우마를 공격했죠. 하지만 도우마가 부채람을 휘두르자 그들이 모두 날아가며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쓰러졌습니다. 카나에는 그의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도우마에게 덤벼들었죠. 카나에는 이 당시 귀할대 상위권 암주 규메이와 염주 신주로 다음으로 가는 검사였기에 우아하고도 빠른 검놀림으로 도우마를 상대했고 도우마의 냉기 공격 역시 나풀거리는 몸놀림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노부 역시 합세하며 벌레 호흡으로 도우마에게 독을 주입했고 도우마는 잠깐 고통스러워하더니 독을 소화하며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시노부는 열이 받아 도우마에게 다른 독을 주입하려고 덤벼들었고 도우마는 어서 오라며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 카나이가 뛰어와 시노부를 낚아챘고 더 가까이 갔다가 저 주변에 있는 냉기 열정을 들이마시게 된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꽃의 호흡을 능통하게 사용하며 시력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뛰어났는데 도우마의 주변에 미세한 냉기 열정들이 떠다니고 있는 걸 알았죠. 카나이는 그냥 이대로라면 저 혈기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꽃의 호흡 종영 피한 전환을 사용해 도우마의 움직임을 슬로우 모션처럼 파악했고 도우마의 공격들을 피해내며 도우마의 몸을 칼로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마는 꽤나 놀라며 어린 소녀가 이런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칭찬한다며 더욱 맛있게 먹어주겠다고 했죠. 도우마는 얼음 혈기술로 자신과 똑같은 분신을 만들었고 함께 카나에를 공격했습니다. 두 명의 도우마를 상대하기에는 카나에조차 너무 버거워졌고 피한주하는 시간도 끝이 나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바닥에 쓰러졌죠. 시노부는 울면서 카나에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도우마가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쉽게 날려버렸습니다. 도우마가 쓰러져 있는 카나에게 다가가 우선 가장 맛있어 보이는 너부터 먹어야지 이따다키마스 하는 순간 참견이 날아와 도우마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도우마의 머리가 날아가며 그 참견이 날아온 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매눈 미호크가 잔뜩 인상을 찡그린 채 서 있었죠. 아까 전 상황의 미호크는 코쿠시보가 지금 상현이 도우마라는 녀석이 여자들이 잔뜩 살고 있는 저택 귀할대 주가 있는 저택을 발견했다며 그곳으로 간다는 말을 했다고 했고 미호크는 곧장 카나에가 준 나비저택의 지도를 보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던 도중 멀리서 울고 있는 콩알론즈를 보게 되었고 콩알론즈들은 미호크를 만나자마자 빨리 언니들을 구해달라며 나비저택의 위치를 알렸던 것이죠. 도우마는 자신의 잘린 목을 다시 붙인 다음 한참 재미 보고 있었는데 왜 방해를 하는 거냐며 화를 냈고 냉기 열정을 미호크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참견 한 방으로 그 냉기 열정들과 함께 도우마를 반쪽으로 갈라버렸죠. 도우마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파워냐며 다시 일어나 자신의 최대 혈기술인 무빙 수련보살을 시연했고 엄청나게 큰 얼음보살이 미호크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미호크의 평타 한 방에 반으로 쪼개져 버렸고 도우마의 몸을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눠버렸죠. 그 순간 쓰러져 있는 카나에가 힘을 짜내 피한주안을 다시 짧게 시연했고 조각조각 나있는 도우마의 목의 위치를 포착한 뒤 뛰어나가 그 부분들을 칼로 베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도우마의 온몸은 소멸하기 시작했죠. 카나에는 미호크를 보고 역시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거죠? 어서오세요 아저씨 라고 말한 뒤 풀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노부가 울면서 뛰어와 카나에를 끌어안고 제발 죽지마 언니 하면서 오열했고 그때 미호크는 나지막히 기절한 거다 죽지 않았어 라고 하며 시노부를 무안하게 했죠. 그 다음날 카나에는 눈을 떴고 시노부와 아오이, 카나오, 콩알론즈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카나에가 시선을 돌려 문 쪽을 보니 미호크가 자신이 일어난 걸 확인한 뒤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록 츠우코 3명이 도우마에게 살해당해서 너무나도 슬펐지만 상현이라는 엄청난 혈기를 퇴치한 것에 엄청난 성과라며 기할 때는 난리가 났죠. 바깥에서 앉아있는 미호크는 인기척이 느껴져 그것을 보니 시노부가 우물쭈물하며 서 있었고 시노부는 미호크에게 다가와 언니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저번에 아저씨에게 재수없다고 했던 것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미호크는 말없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그때 콩알룬즈들도 미호크에게 다가와 언니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만든 음식들을 함께 먹자고 끌고 왔고, 카나에와 누이 마주치자 카나에는 이런 분위기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냐며 함께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여운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식사를 하는 미호크는 평생 검과 함께 살며 거친 해적들과 부딪히며 살았던지라 이런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싫지는 않았죠. 그 시점 모자는 도마 교코가 준 것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상현들과 하현들을 전부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니 그들에게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욕을 하며 하연육을 그대로 처형시켜버렸고 공포감을 조성했죠. 많은 혈기들이 자신도 처형당하지 않을까 엄청나게 조마조마하고 있던 그때 코쿠시보가 일어났고 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무잔, 교체혈전을 신청한다. 무자는 뭔 소린가 해서 넌 상현 1이고 너보다 높은 계급의 상현이 없는데 무슨 교체혈전을 한다는 얘기냐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바로 너에게 교체혈전을 신청한다는 거다. 내 우동살이야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원래의 주인공인 탄지로가 나온 시점에서는 카나에가 죽어있는 상태였기에 언젠가 한 번은 카나에가 살아있고 도마를 물리치는 전개를 넣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미호크 편에서 전개를 해볼 수 있었네요. 여러분들이 재밌고 통쾌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나리오인 3부, 아무래도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